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가족이라는 것, 실은 이제 우리가 가족의 개념이지만은, 어, 이 가족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지구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고 있는 이 가족의 구성은 이 아이가 경험하는 우주고 지구 전체고 지구인 전체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가 경험했던 이 가족이라는 세계가 전 세계를 해석하는 참조 체계가 되고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가족의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떤 가족이 건강하지? 이런 기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보죠. 첫째, 이제 우리가 가족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 치료에서 말하는 이제 가족은 대부분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 체계를 말해요. 부부가 있으니까 자녀가 낫겠죠. 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부부라는 체계가 가족 체계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 가족이라는 큰 체계 속에는 여러 이제 하위 체계라고 해요. 이걸 부부 체계, 자녀 체계, 부모 자녀 체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체계는 뭐냐면 부부 체계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관계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뭘 볼 것이냐? 부부가 조화롭느냐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두 사람의 힘의 균형이 어떤가 이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남자가 어쨌든 조금 더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여성보다는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이 두 부부의 힘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가정이 가장 건강하냐 하면 부부 사이의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이건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쪽 가족과 저쪽 가족 두 부부가 적절하게 이 힘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균등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남성이 약간 힘을 더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질서로 보자면 남성은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파워를 갖기를 원하는 경향이 여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좀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남성이 파워가 조금 더 있고 여성도 파워가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아주 조화롭다고 볼 수 있어요. 역할도 마찬가지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이 집은 아빠가 돈도 벌고 청소도 하고 얘들도 아빠가 키우고 아빠가 다 한다. 그건 별로 건강하지 않죠. 이쪽은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엄마는 이런 일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맡은 역할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역할들을 잘 하면서 조화로운 거 그런 거 중요하겠죠. 대화는 하고 있나? 이런 거.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건강한 부부가 있는 가정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힘인데요. 파워의 문제,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그 정부 안에서만 그 독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이 힘의 균등한 어떤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에서 누가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TV의 채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애들이 이렇게 사춘기 애들이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제 좀 그러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리모컨을 누가 장악하고 누가 트는가. 가령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고 싶다고 해. 근데 이제 아빠가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빠하고 아이하고 둘이 나 이거 볼래, 나 이거 볼래 이렇게 서로 할 때 뭐 아빠가 약간 더 힘이 있는 건 좋겠죠. 그렇지만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요구에 서로 협상을 하고 시간들을 누구도 나는 정말 억울해 이런 것이 없이 협상도 하고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힘이 조금 이렇게 잘 맞아가는 집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 이거 볼래 조르는데 아빠가 이제 TV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 왜 그래 얘 좀 보여주지 아이 틀어 막 그러면서 얘 것만 딱 틀어줘요. 그런 집 많잖아요. 그런 집은 파워가 얘한테 다 가 있을 수 있어요. 좋지 않아요. 또는 아빠가 다 아빠 마음대로 하는 집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컨 하나 가지고도 이 파워를 볼 수 있어요. 뭐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누구의 반찬을 더 많이 하는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파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정리정돈해주는 그 사장님이 그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안방에 있는 그 드레스룸이나 농물 딱 보면 그 집을 알 수가 있대요. 그 집의 안방에 옷장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더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파워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그게 뭐 되게 그 사람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힘이 적절하게 이렇게 밸런스가 있지 않으면 그건 병리적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가정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느냐? 이 가정이라는 거는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체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자라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컵처럼 가족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막 그 식물처럼 우리가 호박을 심어 놓으면 호박씨가 이렇게 자라고 싹이 나고 뭐 덩풀이 나고 또 꽃이 피고 호박이 열리고 이런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생성돼서 자라고 변하고 그 주기별로 계속 역할과 이런 것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이 계속 변해가고 성장하면서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어떠냐면 이 변환의 과정들을 아주 융통성 있게 말랑말랑하게 잘 변해요. 이 규칙도 가족에 있는 규칙들이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였을 때의 규칙과 중학교였을 때의 규칙, 대학교 갈 때의 규칙이 다 달라요.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요 굉장히 스트릭해요. 우리 집은 이게 변할 수 없어. 절대로 지켜야 돼.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건강한 가족들은 그때그때 이게 막 진짜 중요한 원칙 빼놓고는 다른 거는 융통성 있고 말랑말랑하게 그때마다 적응하기 쉽게 바꿔나갈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가정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의 주기에 따른 문제 또는 또 뭐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춘기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거는 이제 가정 주기에 따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또 외부적인 주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든지 또 뭐 누가 아팠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건강한 가족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어렵지만 그때그때 서로 힘을 합쳐서 머리를 모아서 해결하고 역할도 자꾸 이렇게 역할이요 딱 붙박이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도 융통성 있게 변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가족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이 가족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거죠. 이 가정은 감정, 외로움, 슬픔, 분노, 기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안 돼, 조용해, 나쁜 말 하지 마. 남자가 울면 안 돼.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니 이런 거는 감정이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너무 감정이 이렇게 너무 많이 혼합되고 서로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자존감. 굉장히 이 가족 치료에서는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가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잖아요. 건강한 가정에서는요,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허용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너는 너로서 괜찮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건강해요. 그것도 물론 그 자유로운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겠죠. 또 뭐 친밀감과 자립심. 건강한 가정에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가족들은 어떠냐면 서로 조금 적절한 거리 속에서 친하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데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융합과 분화라는 개념에서 볼 때 너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은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감, 너는 너로서 독립적이고 나는 나로서 독립적인데 서로 잘 교류해. 그럼 이건 건강한 친밀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져 가지고 아예 단절되기까지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건 또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단절된 형태겠죠. 그래서 실은 이 심리적 거리,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이 외부 집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관계를 하면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이런 거죠. 나를 노출할 수 있는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이래 라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친밀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 사람의 가족은 어떤 건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 취약하구나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지금의 형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원가족이라고 해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족, 원래 태어나서 자라던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원가족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 하나하나의 그 주제별로 살펴보면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정에서 자랐구나. 혹은 나는 역기능적인 부분이 많은 가족에서 자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물론 많이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가족 관계 안에서의 나에게 미치는, 개인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